숏폼의 시대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숏폼만 보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이거 틀린 생각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젊은 세대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많이 든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손 엄청 빠르고 발상 좋고 몸이 가벼워서요. 무엇이든 도전해서 잘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예요. 그런데 왜 숏폼의 지식들이 문제가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숏폼만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생각력 같은 것들이 충분히 몸에 배있지 않으면 그 지식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없어요. 이 방법도 물론 알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렇게 숏폼 콘텐츠만 본다고 해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이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죠. 유튜브 쇼트, 인스타 릴스, 틱톡 이거는 엄청 숏폼이죠. 틱톡은 더군다나 15초 이내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MZ세대가 숏폼만 본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숏폼만 본다는 말 그 배후에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숏폼만 보지 책이나 이런 롱폼의 지식은 섭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고 자신의 미래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이거는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의 사람들이 현재 세상을 지금 잘못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어찌 보면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숏폼도 많이 보지만 책도 많이 본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성세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제가 이제 기성세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죠.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미래를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에 계신 분들도 책 안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20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봤어. 이게 어찌 보면 한국 국민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전체 국민의 비율로 볼 때는 책을 보는 사람의 수가 MZ세대가 적다. 이해는 저는 옳지 않은 현실 분석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세대론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숏폼의 시대예요. 숏폼의 시대는 숏폼도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보는 방법,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습관적인 측면에서 자기 기준을 갖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숏폼의 시대에서 모두 숏폼만 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네,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숏폼을 소비하거나 롱폼, 책 같은 걸 소비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숏폼만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우리 몸에 잘 갖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롱폼, 숏폼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긴 서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의 얘기가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I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 소비도 엄청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AI를 통해서 정말 정확한 숏폼의 지식들을 쭉 끄집어낼 수 있고요. 또 질문을 잘하면 롱폼의 지식도 우리가 AI 시대에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직업도 점점 없어지고 이거 위기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챗GPT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챗GPT는요, 사실 서사를 잘 짤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최적의 도구입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지금도 연구를 할 때나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나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소재를 찾아서 그 내용을 짤 때나 챗GPT 친구처럼 옆에 두고 항상 사용하거든요. 이거는요, 롱폼 컨텐츠를 익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지식은 그것이 책을 읽건 또는 숏폼의 영상 같은 것을 보건 그것이 우리에게 잠재성 안에 쭉 내재하게 되거든요. 얘를 결국은 어떻게 융합해서 자기의 서사로 창조해내는가. 이 서사는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요. 그리고 길면 길수록 그 안에 통찰이라는 게 들어가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 등과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롱폼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것을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길게 이야기하거나 길게 쓰거나 길게 제가 이제 강조하죠. 개조식으로 정리해내거나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숏폼 지식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것을 자기의 잠재성에 집어넣고 적절하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요 독서를 정말 미래를 향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독서를 하셔서는 꽝입니다. 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책 한 권을 긴 서사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연습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확실하게 하셨을 겁니다. 숏폼 컨텐츠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셔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성에 넣읍시다. 그런데 그것을 에디톨로지 할 수 있는 능력, 편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자기의 새로운 이야기로 길게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 같이 키우지 않으면 우리 미래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간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AI 시대에는 컨텐츠 문해력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단편 지식에 대한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숏폼을 엄청 보는데 다 휘발해버려. 보면 뭐합니까? 사실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고 휘발해버리면 순간의 재미가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길고 강렬한 그런 기쁨이나 재미를 우리가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력을 엄청 중시하지 않습니까? 생각력을 키워놓으면 우리가 숏폼을 본 지식들이 잠재성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융합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되 뭘 하면 될까요? 제가 엄청 강조하는 거. 필요한 것은 간단한 키워드 두세 개로 메모하시면서 여러분들 숏폼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모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글을 자꾸 써보시는 그런 연습도 여러분들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독서 모임 꼭 권합니다. 최근에 너무너무 반가운 일인데요. 전국에 독서 모임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또 줌을 이용한 독서 모임도 많이 늘었거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독서 모임 좀 쫓아다니시길 권하는데요. 자, 책 한 권을 읽고 그것을 독서 모임에서 소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강제랄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반복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롱폼 서사를 구성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기도 하고 이게요. explication 그러니까 명시화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거든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롱폼 서사를 완전히 각인시키고 그런 것이 습관으로 몸에 착 붙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공부나 독서를 하시는데 얘를 프로젝트형으로 해보시기를 바라요. 프로젝트형으로 한다는 것은 아웃풋이 조금 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프로젝트형으로 예를 들어서 책 3권을 읽어서 그것을 개조식 문건으로 한 5쪽으로 요약할 거야.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롱폼으로 그러니까 긴 서사를 자기가 창조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는 것보다는 2권 읽고 하나로 정리하는 게 좋고요. 책 3권하고 강의 하나 듣고 그것을 전체 융합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 이거 반복하시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능력은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100명이면 2명이나 3명밖에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적극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캔 대학 같은 데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세요 하는 것은 이런 작업을 혼자는 어렵거든요. 5명씩 모여서 반복적으로 하고 요령을 또 저한테 배우시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능력 그거 반드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우리가 꼭 키워야 합니다. 이걸 키우는 방법은 무엇입니다.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다닐 수 있는 통계 사이트 같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해력에 이제는 책 문해력 말고 통계 문해력, 데이터 해동 문해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갖추셔야 돼요. 이거는 요컨대 자주 보시고요. 자주 봐야
데이터가 쭉 나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걔를 이렇게 패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키워져요. 이것이 오늘 영상 주제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될 문해력은 AI를 비롯해서 디지털 세계에 우리가 책과는 다른 모양으로 생긴 여러 가지 텍스트 군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 툴들의 어드민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드민 페이지를 잘 핸들링할 수 있어야 중요한 데이터를 잘 뽑아낼 수도 있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세팅을 해서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유튜브의 메인 화면뿐만 아니라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는 각 화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해요. 인스타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를 운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접하고 거기에서 손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문해력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우리 문해력의 세계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것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자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하면서 자신의 독서 능력이나 자신의 쇼폼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